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DS 단서.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인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잠이 안 와요. 이게 오늘 이 DS 단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짜놨기 때문에, 저희 보면은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LS 머티리얼즈 있죠. 이거 12월 5일부터 찍어서 다 대응해서 주가 6,000원에서 어디까지 갔죠? 5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이만큼 엄청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 DS 단석이 지금 상장이 될 때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첫 번째로 이 DS 단석 홈페이지 가서 DS 단석이 뭐 하는 회사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보시면 바이오 에너지, 플라스틱 리사이클,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 얘네 매출 순위는 바이오 에너지가 1위,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2위, 그리고 3위가 플라스틱 리사이클인데, 우리가 요즘 봐야 되는 게 플라스틱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매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거하고, 이 성장성은 바이오 에너지와 배터리 리사이클 두 가지의 사업만 좀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할게요. 먼저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선박류라고 하죠. 선박류. 우리 2025년부터 EU에서 뭐가 들어가죠? 규제가 들어갑니다. 규제. 어떤 규제가 들어가요? 탄소 규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소들이 아니죠. 이 해운사들이 단기적으로 배를 운영할 때 기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기름을 뭘 써야 되냐면은 바이오 선박류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 관련돼서 탄소가 조금 나오거든요. 바이오 선박류를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배에다가 탄소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바이오 선박류를 지속적으로 쓸 거다. 언제부터? 2025년부터. 그럼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2년 후면. 그리고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도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매출을 보셨을 때요. 매출을 볼 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차가 언제부터 보급됐죠? 2019년. 눈에 띄기 시작한 거 말하는 겁니다. 2020년, 2021년. 그죠? 점차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전기차 얼마 타냐면 5년 탑니다. 5년 타고 어떻게 배터리를 리사이클 하죠. 폐배터리를. 그래서 2023년도, 이번 연도까지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어떻게 폐배터리의 사업은 굉장히 불을 붙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8년까지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매출이 1.1조의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나와요. 이거 제가 뒤에서 재무제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만 매출액이 2,500에서 2,700억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폐배터리 유명한 상장사 누구죠? 성일하이텍 있죠. 성일하이텍. 자, 얘가 시가총액 얼마냐면은 1.3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DS 단서 상장하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시가총액 6천억이에요. 폐배터리만 하나만 보더라도 얘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죠. 성일하이텍보다. 근데 어떻게 됐다? 얘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겁니다. 즉 뭐요? 얘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바이오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같은 것만 비교했을 때도 시가총액이 DS 단석이 6천억, 7천억이 낮은데, 그러면 이걸 포함했을 때 주가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을 무조건 잘 짜야 돼요. 자, 이 전략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DS 단석 상장 전 대응 전략 만들어 놨고요. 여기 간단하게 보실게요. 보면은 이런 거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지만, 자, 보면은 원래 얘네가 공모할 때 예정이 79,000원에서 89,000원이었어요. 근데 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어떻게 됐다? 10만원 됐다. 밴드 상단을 초과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회사는 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원했는데 어떻게 됐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 밴드 상단, 최상단에 위치하면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집중, 별표 3개 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 자, 유통 비율입니다. 일반 투자자 25%, 그리고 기관 투자 75%.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그 주식 수도 비슷해요. 90만 주, 30만 주. 뭐랑 비슷하냐면은 KNS, 그리고 또 뭐랑 비슷하죠? 이거랑 블루엠텍.
자, 요렇게 두 종목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뒤에 단석이 시초가가 200% 이상 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시초가가 200% 이상 떴거든요. 시초가가 이렇게 많이 떴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단 안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많이. DS 단석은 뭐예요? 실적이 잘 나오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회사들, KNS나 블루 엠텍은 시초가가 200% 이상 떴다라는 겁니다. 요 표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KNS, 자, 209% 시가가 떴고요.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얘는 좀 번외로 하겠습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 지금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번외로 하고, 그리고 유통 비율이 틀렸죠. 얘네들은 1600만 주가 기간이 가지고 있었고, KNS 같은 경우는 90만 주, 블루엠텍도 90만 주. 얘도 시가가 191% 떴고요. 고가가 이렇게 높은 고가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분명하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블루엠텍과 KNS는 회사가 별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200% 뛸 수 있었던 거는 기관이 띄운 거예요. 기관. 쉽게 설명해서 우리 주식을 움직이는 걸 누구라 그러죠? 주포라 그러죠. 주포. 들어보셨죠? 주포. 근데 주포를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주포지션입니다. 주포지션. 주포지션이 뭐예요? 주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애들. 기관이든 외국이든지. 지금 누굽니까? 기관이죠. 기관. 그죠? 기관이 결국 주포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관이 봤을 때 블루 엠텍과 KNS의 이 사업이 미래 성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 있는 투자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초가를 주포가, 자, 시가는 누가 만들죠? 종가는 누가 만들죠? 시간에 누가 만들죠? 주포가 만듭니다. 주포가 만들기 때문에 이 주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주포들이 시초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 높게 뛰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해서 어떻게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차트가 안 좋은 종목들은 40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초가에 뛰어서 올려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나가는 이러한 상승 후 급락 패턴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DS 단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회사 자체가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충분히 매집을 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가 높이 안 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시초가가 만약에 이 땡땡땡 퍼센트 밑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왜 땡땡땡 퍼센트라고 하냐면은 제가 영상 올렸던 게 조회수가 9,800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조회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공개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땡땡 퍼센트만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매수 매도 진행하겠죠. 그러면 시세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진행 안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회수 몇이죠? 조회수 9,800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조회수 9,800.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조회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 퍼센트를 전부 다 공개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죠? 이 퍼센트를 다 공개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영상에? 효과가 없죠. 구독자도 이 중에 86명만 늘었기 때문에 이분 중에서도 보내신 분은 3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명 정도 받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내일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 12월 20일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땡땡땡 퍼센트 밑에서 시작하면은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블루엠텍과 KNS는 기관들이 설거지하고 버리려고 띄운 거고요. 이 DS 단석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회사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최대한 물량을 모을 겁니다. 그러면 시초가를 높게 띄운다, 안 띄운다? 높게 안 띄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땡땡땡 퍼센트 밑에 시작하면은 어떻게 무조건 매수해라. 요거 매수하면 주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반드시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신 분들, 이렇게 인증해주시는 분들 구독이라고 뭐한다? 바로 제가 이 전략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가 뭔데 이렇게 전략자료 이렇게 막 운운하냐? 자, 일단 조회 자체가 증명을 해주고요. 저희 LS 머티리얼즈 아실 겁니다. LS 머티리얼즈. 자, 이거 찍을 때도 저희가 언제부터 찍었냐면은 지금 상장되기 전부터 계속 찍었어요. 이거 언제 상장됐죠? 12월 언제? 12일에 상장됐죠. 근데 저희가 찍은 게 12월 4일부터 찍었습니다. 영상을. 왜 그때부터 찍었겠어요? 당연히 주가 올라갈 거 알고 있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저희가 수급으로 주가가 올라갈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언제부터 찍었죠? 자,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그죠?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보시면은 12월 6일 4일부터 영상 꽤 찍었다는 겁니다. 12월 12일에 상장한데도 불구하고 자, 이때 제가 조회수가 8,000도 나오면서 또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자료를 확실하게 도움 드렸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볼 때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기관이 16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개인이 370만 들고 있다. 누가? LS 머티리얼즈가. 그죠? 그럼 여기서 기관 투자자가 뭐야? 물량이 많죠. 그럼 물량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팔아야겠죠. 근데 주가를 내리면 개인들이 살까요? 절대 안 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꽤 높이 띄워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을 전부 대응 전략 자료에 만들어 놨었다. 그래서 DS 단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DS 단서 같은 경우에 자, 이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응 전략 준비했고 기업 전망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그리고 매도 전략까지 확실하게 담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자, 기업 전략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 소개 봤을 때 합계 봤을 때 얼마입니까? 580만 주. 자, 580만 주예요. 580만 주. 전체 합친 수량이 이번에 상장되는 거는 기존 주주 19만 주, 공모주 120만 주. 여기서 개인이 30만 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건 140만 주인데 총 주식은 얼마? 거의 600만 주다. 근데 주당 얼마? 주당 10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 봤을 때 시총이 얼마입니까? 시작하는 게 6천억.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일하이텍 시총 얼마예요? 1.3조. 얘네 매출 2,700억에 영업이익 200억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라고 쳐도 어떻게 돼요? 얘네는 단순히 DS 단석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매출만 2,700억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이 폐배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 디젤 사업도 하는데 시가총액 얘네보다 낮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무조건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누르든 뭐 하든 변동성을 크게 일으키든 무조건 먹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땡땡땡 퍼센트 밑에서 시작하면은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뭐라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 전부 다 드릴 거니까 100% 완벽한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LS 머티리얼즈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저희가 여기서 매출을 좀 보게 되면은 자,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플라스틱 리사이클. 자, 플라스틱 같은 게 아까 제가 X표 쳤죠. 플라스틱 같은 거 왜 X표 쳤냐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보면은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는 게 없어요. 지속적으로 비슷하다. 여기서 많이 늘어나는 게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1,200억, 1,300억, 1,700억 그리고 얼마 3분기인데도 불구하고 1,700억 거의 한 2,40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지속적으로 폐배터리와 바이오 쪽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성장성을 볼 때 플라스틱은 일단 빼고 이 두 개의 성장성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의 성장성만 보더라도 이미 성일하이텍을 뛰어넘을 것 같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가 있다? 바이오 에너지 사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성일하이텍 1.3조, DS 단석 6천억 비교가 좀 안 된다. 얘가 좀 더 많이 올라와야겠죠.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에 벌써 1.1조 매출, 영업이익은 1,100억.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얼마? 자, 매출액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8조인데 4분기까지 하면 1.1조.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도 거의 한 지금 1,000억인데 좀 더 늘어나겠죠. 이것도 작년에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겁니다. 한 1,200억 정도. 결과적으로 성일하이텍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회사가 시가총액이 낮게 상장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겠죠. 그죠? 반드시 땡땡땡 퍼센트 밑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풀매수다. 무조건 풀매수예요. 아시겠죠? 자, 010-9201-6329 자,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뒤에 단석의 성장성이 더 있습니다. 항공업계 탄소 매출 최다 5명 벗기기 안간힘에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선박 같은 경우도 탄소 규제로 이제 선박유를 써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선박유 좀 비싸더라도 탄소를 좀 저감해주는 그러한 이제 바이오 디젤인데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다? 이게 DS 단석이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부터 이런 규제들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성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항공유 같은 경우도 아직은 DS 단석이 하지 않고 있지만 요것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떻게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또 보면은 이 탈탄소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하죠. 탈탄소화 그 이중연료 선박 신조 여기 나오고 탄소 발자국 무역 장벽 시대에
그 다음 EU 과도한 탄소 규제. 지금 EU가 규제가 심해서 우리나라 유럽 매출이 마이너스 20%가 줄었답니다. 탄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감축 목표치도 50% 100% 상향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뭐다? 탄소 중립 시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DS 단석 같이 미래에 이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저희가 LS 머티리얼즈 했던 것처럼 정말 미친 전략 자료 담아 드릴 거니까 반드시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남겨주셔서 9시에 시초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